안녕하세요. 이태리 사는 한국남자 잔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는 이태리에 지내면서 혹은 해외에 지내면서 왜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아마 오늘 영상이 저와 같이 해외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하시는 분들은 큰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태리에 지낸 지 한 5년 정도가 됐고요. 이 5년이란 시간은 저에게 이탈리아란 나라와 그리고 문화, 이런저런 행정 절차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시간과 저의 언어 향상 속도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았습니다. 이 말이 뭐냐?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한 1년 동안은 이 이태리에서 지내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 레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레벨이 너무 낮아요. 이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은 펜을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현재 이태리어 학원을 계속해서 다니는 중이고, 작년에 이제 이태리어 레벨 B1 과정을 수료를 한 상태예요. 이 B1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는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, 이태리어의 레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A, B, C. 딱 이제 A 레벨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. 식당을 가서 종업원이 옵니다. 메뉴판을 보면 종업원에게 저 이거 마리게리따 피자 주세요. 요 정도 레벨이 이제 A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B 레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거만함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여유도 갖게 됩니다. 이제 딱 주방장님이 오시면은 Mi può consigliare il menù di oggi? 약간 좀 어느 정도 이 자세나 말투에 이 여유가 생겨요. 이 정도 레벨이 이제 B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 이제 C 같은 경우는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전문직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레벨 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C 클래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요, 이태리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대부분 방송국이나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레벨 C 과정을 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 왜 해외 살면서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.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여유는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적어도 해외에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 부딪힐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만약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이 저보고 쟈니 3달 뒤에 나가 라고 합니다. 만약 3년 전 저였다면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다음 집은 어떻게 구하지? 정말 많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. 왜냐? 말을 잘 못하니까. 정말 운이 좋게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한다 해도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집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. 근데 만약에 언어를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은 뭐 당연히 이사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이 정말 집을 못 구해서 길바닥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극적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. 그래서 혹시나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태리어는 필수입니다. 뭐 정말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덜 고생하는 방법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자, 두 번째는 차별 대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난민을 수용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,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안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외국인들이 다들 이태리어를 잘할까요? 네,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은행, 우체국 이런 관공서에 갔을 때 이 관공서 직원이 외국인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예요. 이 직원은 손님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외국인 손님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네? 좀 해주세요, 부탁드릴게요, 해주세요,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답을 한다면은 제가 직원 입장이었어도 그런 상냥한 친절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손님들을 맨날 마주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의 성격이 나빠진 것도 아마 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직원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적어도 그런 불친절 대우는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.
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 싸가지가 없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방금 전에 언어를 못하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언어를 좀 할 줄 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독일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,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성향이 약간 직선적이라면은 아직 이탈리아는 그에 비해 어느 정도 사람 간의 타협이 가능한 나라예요. 저의 2년 전 경험을 예로 들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뭐 그리 아름다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날 대중교통 티켓 충전을 깜빡하고 트램을 탔어요.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검표원분들이 타게 되면서 제 대중교통 티켓 정기권이 만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, 당연히 검표원은 저한테 티켓 보여달라고 해서 전 당연히 제 거 월 정기권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찍어보니까 이틀이 지났다고 저한테 신분증 달라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 벌금이 우리나라로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. 야, 근데 저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정말 지금까지 항상 충전도 잘하고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정말 내가 고의로 탄 게 아닌데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제 앞에서 검표원분이 이제 제 정보를 막 이렇게 입력하고 있는데 제가 허공에다 대고 정말 나 어제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정신없고 근데 이걸 깜빡했네. 어떻게 이번에 까먹냐. 혼자 막 이렇게 주절주절 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검사하시는 아저씨가 관심을 갖더라고요, 저한테. 너 어느 동네에서 이사 왔어?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나 지금 그런 동네에서 왔어. 차로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3번 왔다 갔다 했어. 새로 이사한 집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그거 짐 들고 오르락 내리락 다리가 지금 안 움직여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갑자기 그 검표원이 혼자서 이렇게 막 눈치 보다가 저한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이러고선 가시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그날 정말 이탈리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뭐 좋은 예는 아니었지만 제 이태리 생활에 있어서 이 7만 원을 세이브 시켰던 사건이라 여러분들께 오늘 주제의 예시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추가로 이 이탈리아적인 이런 능글능글함까지 우리가 갖춰진다면 이태리 어디를 가도 이 스페셜한 VIP 대접을 받으며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태리 사는 한국남자 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